고금리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서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에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무려 23만여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청년층의 신용 상태 어느 정도까지 악화가 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예. 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그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 5천 명이고 30대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6월 말 기준 20, 30대 연령에 속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전년 말 대비 1만 7천 명이 증가한 거고요.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0, 30대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3명 중에 1명이 청년이라는 거죠. 청년층 이 금융 채무의 주 원인 흔히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 돈 빌렸으니까 그런 거지. 소위 영끌이나 뭐 비투 이런 것에서 비롯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빚을 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영끌을 해서 전월세, 주택담보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그리고 주식이나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데 이제 금액이 좀 크겠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생계비를 위한 소액 대출도 갚지 못해서 이런 신용불량자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가 그 복합돼서 사실은 지금 청년층의 그런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 청년층의 신용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신용불량까지도 빠지는 청년층이 많다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신불자 그 3명 중 1명꼴로 청년층이라는 얘기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빚 부담은 그 금융기관의 그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저출산 현상이 이렇게 청년들이 빚이 많으면 결혼하기 힘들 거고요. 예. 애 낳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들이 살 곳도 마땅치 않고 쓸 돈도 없다는 거거든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데는 빚을 안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문제의 그 심각성을 좀 절감을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수의 청년 세대가 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인데 빚을 지고 있고 또 신용 불량자가 되어 가고 있는 데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은 이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실패로 수출이 급감을 하고 무역 수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정부 지출을 자꾸 줄이는 바람에 청년층의 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전에도 다뤘듯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이공계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 것만 봐도 정부의 재정 정책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게다가 그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졌고 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정부가 장려한 대출 상품에 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에 대출이 자꾸 늘어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위축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득권층이야 뭐 버틸 열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청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을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한때요, 정부가 청년들의 비투 구제를 위해서 채무 조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여러 불공정 비판 여론에 휩싸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연초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1년 한시적으로 신속 채무조정 청년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 34세 이하의 이를 대상으로 이제 채무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주고 이자를 이제 30 내지 50%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게 당장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상환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들이 채무 불이행 위기를 이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놓으니까 빚을 이게 천천히 갚을 기회를 줬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20, 30대 사회 초년 10년간 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도 높지 않은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이런 정책이 결국은 청년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채권자인 은행이나 카드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 채무 조정 이런 것보다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등 원금 탕감이 가능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끌이나 비투로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다는 이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예. 자금 용도를 엄격히 조사해 보면은 투기용인지 생계형인지 구분을 해서요. 분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 부채는 정부가 탕감해 주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20, 30대 신용불량자 급증, 한국 경제 성장, 그러니까 나라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그게 문제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대안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이제 공공주거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필수 요소를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과 단일 일자리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은 그 생활과 고용 그리고 주거 분야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메울 정책이 필요하고요. 예. 우선 소득이 줄고 구직이 연기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생활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취업 청년이 구직 기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지금보다 좀 완화해서 청년이 고용보험에 대한 실질적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20대가 빚을 짓게 지는 중 하나가 금융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금융지식 수준이 낮아서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은 20대 금융 이해력 점수가 65.8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정기 국가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금융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른경제 20, 30대 청년 신용불량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